식초가 발효가 끝나면 발효실에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초 저장하는 곳 숙성실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초가 발효가 끝난 후에 계속 발효 상태를 두면 식초는 부패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잡균이 되고 잡균이 발생이 돼서 부패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식초가 물이 된다든지 밍밍해져요. 우리 감식초 가만히 두고 발효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밋밋한 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초 발효가 끝나면 식초는 저장하는 곳 숙성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초산정의 숙성실, 저장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산정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해오시던 방식 그대로 땅속에다가 항아리를 묻어 놓아서 땅속에서 숙성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땅속이냐? 여기가 지금 초산정 숙성실입니다. 땅속 저장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잠겨 있는데 열었습니다. 이 번호는 비밀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동식물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그만큼 좀 꼼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초산정 식초 숙성실, 식초 저장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땅 속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지요? 네, 예,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늘진 황토 땅 속에 식초 항아리들을 이렇게 묻어서 지금 식초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개수는 대략 한 5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항아리 크기는 얼마 정도냐면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땅에서 캔 항아리입니다. 숙성 중에 항아리가 이렇게 새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새는 항아리, 불량 항아리죠. 이 불량 항아리를 캐낸 겁니다. 항아리 용량은 하나에 대략 8말, 그러니까 16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가 숙성을 하면서 많고 많은 숙성 방법 중에서 왜 땅속에 숙성하는 방법을 고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식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땅속에 숙성합니다. 그럼 땅속에 숙성하는 게 왜 품질을 높이느냐? 식초는 물보다 비중이 무거워요. 물보다. 다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필 땅속에서 식초를 저장하고 숙성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식초의 숙성을 잘 하기 위해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숙성이 끝난 후에 그 식초가 가지고 있는 유기산 성분이 많이 용출이 되고, 또 산도는 높으면서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에다 숙성을 하는 겁니다. 식초는 물보다 비중이 무겁습니다. 물이 비중이 1이죠. 식초는 물보다 비중이 무거워서 1.049가 나옵니다. 비중이 무겁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식초 성분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증상은 더 심화되겠죠.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정말 몇 달 이상 가만히 놔두게 되면 항아리 바닥에 있는 식초가 표면에 있는 식초보다 더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 같은 경우는 표면이 얼어요. 식초도 언다고요.
얼게 되면 이게 항아리가 깨지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하고, 예를 들자면 항아리 입구가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식초로 농축을 할 때 일부러 식초를 얼립니다. 항아리 입구를 넓게 해서, 예를 들자면, 자, 항아리 보여드릴까요? 이런 빗살무늬 용기처럼 입구가 넓은 거, 이런 빗살무늬 용기, 여기 보시면은, 자, 저희들 그 발사믹 식초, 가명초 만들 때 쓰는 항아리인데, 이렇게 입구가 넓어요. 이렇게 입구가 넓은 항아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식초가 얼더라도, 얼음이 팽창을 하게 되더라도, 항아리가 깨지질 않습니다. 얼음이 팽창을 하더라도 항아리가 깨지질 않기 때문에 위에 두껍게 언 얼음을 제거를 합니다. 자, 식초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표면이 한겨울에 얼어요. 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빗살무늬 옹기처럼 입구가 넓은 옹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식초가 얼더라도, 얼음이 팽창하더라도 밀려 올라가서 항아리가 잘 안 깨지겠죠. 하지만 우리 항아리 같이 이렇게 빵이 빵빵한 같은 경우는 윗구가 좁기 때문에 얼음이 팽창하면서 항아리가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항아리의 얼음, 언 부분, 그러니까 식초의 신맛은 가라앉고, 식초는 가라앉고 표면은 물밖에 없는 거죠. 물이 언 거죠. 그러니까 얼음 언 거를 건져내면 바닥에 남아있는 그 식초가 더 농축된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농축 식초 만들 때 한겨울에 얼려서 이렇게 그 진한 식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초는 비중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물보다 비중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땅 속에다가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덥잖아요. 항아리 바닥은 어떻게? 땅 속은 차지 않습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 표면은 따뜻한데 바닥은 차가워요. 온도 편차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반대로 항아리 표면이 차갑습니다. 항아리 표면이 차갑고 바닥이 온도가 높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 온도 편차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식초는 숙성이 되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미세한 대류 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초가 비중이 무거워 가라앉질 않고 1년 365일 일정하게 숙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항아리 표면과 항아리 바닥 부분에 식초의 신맛은 동일합니다. 그게 땅속에서 이렇게 숙성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밖에 보시면 지금 다 밀폐를 했어요. 우리 식초 저장실, 숙성실도 보시면 이렇게 다 그 개폐기를 다 내렸습니다. 개폐기를 내려서 외부 온도,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반대겠죠. 여름에는 개폐기를 다 올려서 공기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빛이 안 들어와요. 천장에도 보면 천장에도 빛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그늘지고 시원한 그 땅 속에다가 식초를 저장하고 숙성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선조들께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 오셨어요. 한겨울철 김치 같은 경우 땅속에 묻은 거 다 아실 테고, 김치만 묻었느냐? 그게 아니죠. 김치만 묻은 게 아니라 우리 배추나 무 같은 경우도 얼지 말라고 땅속에 묻어서 보관해왔던 거 많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날에 술 만들 때도 땅속에 묻어서 술 발효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온도가 높으니까 땅속 시원한 곳에서 항아리를 묻어서 술 발효를 했다는 거죠. 이렇듯 이렇게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서 발효식품을 저장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항아리, 자, 화면을 또 돌려볼게.
이렇게 최근에 묻은 항아리를 한번 볼까요?